사람들이 나와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나는 분명 팀원들한테 편하게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팀원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다던가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중에 내가 끼면 분위기가 갑자기 묘하게 어색해지는 것 같다 하는 느낌 말이죠. 그리고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정작 그렇지 않다는 걸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면서 상처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참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니 문제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6가지만 익혀도 인간관계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서 중 하나인 인간관계론에서 알려주는 방법이니까요. 일단 믿고 계속해서 들어봐도 좋으실 거예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학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에요. 오늘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3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6가지 중 3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이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잘 알더라도 분명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3가지 방법도 소개해드릴 영상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 1번째.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나한테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소소하게 잘 챙기죠. 그들이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 아마 익숙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의 이름을 잠깐 빌려서 예를 들어 볼게요. 조인성 과장님, 카페모카 휘핑크림 듬뿍 맞죠?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 장원영 팀장님, 어제 야근하셨죠? 피곤하실 텐데 이거 비타민제 하나 드세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가족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문구점 갔다가 예쁜 스티커 있어서 하나 샀어. 너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와, 우리 딸 가르마 반대로 탔네? 그것도 느낌 새롭고 좋은데? 나의 취향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친구. 작은 변화도 알아봐주는 가족.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그들이 그저 센스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귀 기울여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작은 변화도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관심이 말이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말과 행동은 그게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표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소할수록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 대상을 중요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류해서 저장하는 등의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기존의 정보를 불러와서 새로운 정보와 병합하는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뇌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인지활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점차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일들이니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일단 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사람의 호감을 얻는 법 두 번째, 웃어라.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어느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뻥튀기에 담아주는 뻥스크림이라는 걸 사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줄을 섰죠. 그런데 그때가 한여름 대낮이어서 더워도 너무 더운 거예요. 땡볕 아래 한참을 줄 서 있다 보니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은근 짜증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마침내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 짜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뻥스크림을 판매하는 그 직원분의 환한 웃음 덕분이었죠. 아이스크림 기계 딱 한 대 들어가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직원분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전면이 완전 개방돼 있어서 그 안쪽도 덮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더위 속에 혼자서 뻥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지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띤 밝은 표정과 너무나도 기분 좋은 말투로 뻥스크림을 만들어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어찌나 기분 좋던지 서 있는 내내 스멀스멀 올라오던 짜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기분 좋은 웃음을 띠고 얘기한 사람에게는 절로 호감이 생깁니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웃음에는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웃음이 지닌 또 다른 중요한 효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웃음이 우리 스스로의 기분 또한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과 행동의 관계를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행동이 뒤따르는 선후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즐거울 때는 웃음을 짓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감정과 행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반대로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면서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미간에 힘을 빡 주고 잔뜩 찡그린 표정을 지어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 상태로 5초만 있어 볼게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잘 느껴보세요. 5, 4, 3, 2, 1. 그리고 이번에는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활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다 하셨나요? 이번에도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잘 느껴보세요. 5, 4, 3, 2, 1. 어떠세요? 단지 표정만 달리했을 뿐인데 찡그렸을 때와 웃음 지을 때의 기분 상태가 사뭇 다르지 않으셨나요? 혹시 잘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몇 차례 반복해 보세요. 감정의 변화를 보다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 기분 상태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뭐든 다 용서가 되기도 하지만 기분이 착 가라앉아 있을 때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예민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웃음이라는 마법의 버튼을 하나씩 갖고 있죠. 인간관계론에서 소개되는 미국의 한 보험왕이 바로 그 마법의 버튼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가 보험왕이 될 수 있었던 비법이 다름 아닌 웃음 짓기였다고 해요. 그는 고객의 사무실 문 앞에 잠깐 멈춰서서 감사를 표할 여러 일들을 떠올리면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웃음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기분도 좋게 끌어올리고 동시에 환한 웃음으로 고객의 기분까지도 좋게 만들었던 거죠. 그 덕에 그는 좋은 계약을 많이 이끌어냈고
결국 보어망이라는 타이틀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일단 웃어보세요.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 세 번째, 이름을 기억하라. 밤하늘의 별들이 밝게 보일 때면 저는 의뢰 북두칠성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발견하게 되면 어쩐지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인한 별자리가 88개에 이르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형태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게 북두칠성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하늘에 아무리 많은 별들이 반짝이면서 빛나고 있어도 제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건 북두칠성뿐이죠. 그 외에 나머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저 흔한 별들일 뿐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노래한 것도 같은 이유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은 바람에 따라 하늘하늘 몸짓하는 그저 들판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꽃의 꽃잎이 마치 고양이 귀처럼 삐죽삐죽 삐져나온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꽃을 고양이 꽃이라고 이름 붙여 부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고양이 꽃은 들판의 수많은 다른 꽃들과 더 이상 같지 않게 됩니다. 제게 특별한 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들판을 찾을 때마다 그 많은 꽃들 중에서 고양이 꽃만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북두칠성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대상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와의 특별한 관계와 의미로 맺어지는 거죠.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임을 기억하라. 내가 불러주는 그의 이름이 그가 듣기에 가장 달콤한 말이라면 자주 불러줄수록 좋겠죠? 또한 내가 부르는 그의 이름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면 이름을 잘 기억해서 틀리지 않고 제대로 불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건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 얘기한다면 메시지 전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작고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인 것이죠.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데 이렇게 효율 높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이름을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6가지 방법 중에서 3가지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웃어라. 이름을 기억하라.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이 중 어느 하나만 잘하더라도 인간관계는 분명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요. 꼭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럼 저는 나머지 3가지 방법을 잘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